명동하면 평소에도 외국인들이 많은 거리죠. 근데 요즘 명동 굉장히 중국어 많이 들립니다. 상점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디딤 틈 없이 가득 찬 거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요. 중국 국경일인 국경절을 맞아서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들이 한국을 대거 방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특수를 맞아서 관광업계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도 한데요.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인 관광객 요즘에 많다 하긴 하는데 지금 얼마나 많길래 그 즐거운 비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10월 1일부터 바로 일요일까지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이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16만 명 정도가 일거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의 주요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명동이라든가 홍대야, 뭐 동대문 시장 이런 데가 아주 전부 중국인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올해 한 600만 명 정도 그 중국인 관광객이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요번 시기에 한 일주일 시기에 16만 명이 한꺼번에 방문했으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종로에 사는데요. 여기 중국인들이 좀 밀집하는 그런 관광 포인트가 많아서 그런지 출퇴근 시간부터 밀리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관광버스가 전부 한 2차선까지 막고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그 쇼핑센터 앞에는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절, 2대 명절이라고 하던데 중국에 어떤 명절이길래 이렇게 길게 그리고 1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일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사실 국경절이라고 그래서 꼭 명절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국경절은 1949년 10월 1일 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기념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오쩌둥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수립한 선언한 날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춘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설에 해당하는 거죠. 어차피 음력 절기로 쓰니까 이제 그런 건 명절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건국 기념일인데 5월 1일이 그 중국의 노동절인데요. 이 노동절 때도 한 일주일 정도 놉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절과 이 국경절, 건국절 요 두 시기를 통해서 대량으로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그 할리데이 이코노미라 그래가지고 그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휴일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한 일주일 정도 놀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소득이 증대되고 또 중국 정부가 해외여행 자유화를 하면서 해외여행이 급증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올해 한 600만 명 온다고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한 1억 명 정도 되고요. 우리 돈으로 한 100조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대국이라 다르군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 그러면 가격표도 보지 않고 그냥 쓸어 간다. 돈 화끈하게 쓰고 간다. 역시 대륙의 기상은 다르다.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쓰는 돈 실제로 어마어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실제로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전체 관광객이 한 36% 정도 되고요. 소비는 한 절반 정도 합니다. 올해만 해도 한 8조 원 정도 소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1인당 쓰는 비용은 작년 통계로 한 2,300불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한 10조 정도 소비가 예상이 되고 순조롭게 방문이 계속이 되면 2020년에는 한 30조 정도 쓸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내수 시장을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그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명품을 주로 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수백 수천만 원짜리 이걸 사지만 대부분은 패키지 관광객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식료품 좀 저가를 많이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그 내수시장 우리나라 내수 경기 진작 효과를 가지고 있죠. 지리적으로 또 한국이 가깝고 또 한류에 의해서 형성된 이 선진적 이미지라든가 진품을 살 수 있는 쇼핑 장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많이 오는 거고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일단 많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대형 쇼핑몰들은 아주 호황인데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내국인들이 많이 찾는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경기 체감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부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한국 전체 경제에 어떤 모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속 없는 장사다. 전체적인 체감 부분도 그렇지만 뭐 실속도 없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 여행객의 한국 방문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 여행사가 모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여행사에 넘기는데 한국 여행사에 넘길 때는 비행기 표값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국내 여행 비용만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서 남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경비나 이런 부분을 중국 측에서는 이제 절감을 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소규모 화교들이 운영하는 여행사 또는 무자격 여행사가 덤핑을 합니다. 우리한테 달라. 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관광 상품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디를 뭘로 이걸 메꾸겠습니까? 과다한 쇼핑으로 메꿔야 되고 저급 음식물을 제공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쇼핑몰을 임의로 막 데려가다 보니까 가이드가 안내한 쇼핑센터 가서 10만 원 주고 샀는데 공항 면세점 가보니까 6만 원이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부 화교 운영 여행사라든가 무자격 여행사의 과도한 쇼핑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별로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실속 없는 장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한국 재방문율이 그 29.7%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도 이전에 그 해외에 그 저가 방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별로 끝나고 나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안 좋죠. 별로 살 것도 없는 이상한 쇼핑센터 데리고 가가지고 사라 그러고 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도 잘 안 먹는 음식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갑자기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숙박시설 부족하죠. 볼거리 개발 잘 안 돼 있죠. 먹거리 부족하죠. 중국어 안내도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무자격 관광 가이드가 잘못된 한국 정보를 계속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재미없는 한국이 되는 거고 쇼핑만 하는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후진적이네요. 보니까 예. 네,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갑자기 도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국을 다시 오게 하려면 우리의 문화상품, 지방 특색 상품 이런 걸 개발해서 좀 분산을 시켜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거죠. 그렇군요. 이 30조 가까운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니까 한국을 다시 오게 하는 인프라 그리고 문화산업 융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정부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였습니다.